네, 이제 대학별 고사와 관련되는 내용들을 좀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컨디션이 약간 안 좋긴 해도 그래도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는데 간단하게만 개별 상담을 그냥 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마련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마스크 쓰고 하겠습니다. 네. 자, 대학별 고사 관련해서 지금 이제 학생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공부해야 될 당사자니까. 근데 하지만 약간의 팁이라든지 이런 말씀 드린다면 모든 건 다 정보는 있어요. 그걸 누가 가지고 어떤 식으로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효율성을 가지고 하자. 무조건 학원만 가서 그 선생님 만난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죠? 그래서 보면 서울대 ROL이라는 데 보면 지난해 면접 및 수능고사 기출문제 있죠. 다른 대학도 다 있습니다. 찾아서 봐야 됩니다. 내가 지원한 학과. 그 다음에 고대 입학자료실 보면 선행학습 영향평가 많죠. 그죠? 지난 3월 말에 다 발표됐습니다. 대학별 고사로 출제된 면접이나 논술과 관련되는 모든 기출문제가 수록되어 있고요. 출제 근거, 해설, 교과서에 어디 나왔는지, 어떤 식으로 채점하는지, 답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연대는 보니까 논술 특강이 2021학년도밖에 안 나와 있던데 논술과 관련되는 특강 내용들도 해당 대학별로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논술을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논술을 한다는 게 다 나와 있어서 한번 좀 참고를 해서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논술의 출제 유형은 지금 저희 자료에서는 논술이 55페이지 뒤에 보면 대학별로 논술 5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공부하는 거니까. 찾으셨어요? 예. 55페이지 보면 논술 실시 대학들 있죠. 좀 넘겨서 60페이지 한번 볼까요? 59부터 봐야 되겠네요. 논술 실시 대학은 인문이나 자연이나 간에 일정 시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논술 보는 대학을 6개를 다 넣으면 옛날식으로 6논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러면 59에서 60 보시면 논술 시간들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제가 논술 보는 대학 전체입니다. 전체 일정하고 시간 정리를 해놨으니까 좀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은 한 페이지를 넘기시면 62페이지에 또는 63페이지에 64페이지까지 정리되어 있죠. 자연계 논술 시간들 보시고 중복되지 않게 정하는 게 답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논술 시간이 공지가 안 된 대학들도 있어요. 그럼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그 다음 65페이지부터는 또 좀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지난해하고 많이 달라지진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논술의 출제 유형, 문항 구성, 그 다음에 주요 특징, 시험 시간 이렇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한번 보시고 맞춰 나가는 게 필요한데 이제 그걸 아주 단순하게 정리하면 지금 보시는 이겁니다. 그래서 인문의 국어, 언어와 관련된 논술이라고 하더라도 언어 논술이 있고요. 통계표가 나오는 논술이 있고요. 수리 논술이 나오는, 주로 상경, 그죠? 경영 이런 쪽에 통계 있고, 그 다음에 통계하고 수리 논술 나오는 쪽이 있고, 국어, 수학은 요거는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교과 논술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죠? 국어 10문항, 9문항, 그 다음 수학 6문항, 5문항에서 이렇게 정리해서 나오는 교과 논술이 있는 대학들이 있고요. 그다음 영어 제시문 나오는 데가 있고. 자연계열도 보면 수리 논술이 있고요. 과학 논술이 지금 중앙대가 금리라 없어졌죠. 연세대도 곧 없어집니다. 이거 2025학년 넘어가면 아무튼 없어지는데 과학 논술이 있는 대학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국어, 수학, 교과 논술. 이 유형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코드가 맞는 걸 찾아야 돼요. 수리 논술 안에서도 보면 문제가 이제 세 문제가 나오고 세 문제 내에 소문제 3개가 나오면 3, 3은 9, 9개잖아요. 9개 중에서 내가 몇 개를 풀 수 있느냐가 붙느냐 떨어지냐거든요. 이제 대학마다 좀 다르답니다. 난이도도 있고 풀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해 보고 선택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또 면접 보면 이 면접도 우리 아이가 준비를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면접 준비도 면접 비중이 높은 데가 이 면접에 영향이 크거든요. 사실은 면접을 많이 보겠다는 거예요. 외형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래서 반영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먼저 한번 참고해 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아까 제가 선행학습 영역평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가면 작년에 계열 적합형에서 면접 구술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과목이라든지 핵심 개념이 어떤 건지, 그리고 문제가 뭔지 그 문제의 해설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고 난 다음에 내가 할 수 있겠다 없겠다, 아니면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겠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학원을 가야죠. 그리고 과외를 받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이런 건지도 모르고 그냥 가르쳐 주는 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받으면 사실 내 공부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꼭 반드시 한 번쯤 보고 우리 부모님이 보셔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으나 우리 아이에게 꼭 아무튼 보고 난 다음에 가야 되는, 이게 한 가지는요, 자연계를 보시면 국어, 문학, 수학, 화학, 투, 물리학이 통합 교과 되잖아요. 그죠? 융합이 되잖아요. 이런 지점들도 있다는 걸 반드시 조금 한번 경험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고대는 보면 유형마다 준비 시간, 면접 시간, 그 다음에 이게 제시문 기반 면접인지 또는 뭐 서류 기반 면접인지를 다 있고요. 점수 척도도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게 면접에 다 나와 있어요. 그냥 붙었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요소마다 다도 이렇게 다르게 반영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대학별로 보면 학생부 기반, 서류 기반으로 하는 게 있고 제시문 기반으로 하는 것도 다 대학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면접은 왜 보냐면, 그죠? 대학별고사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1단계 서류 통과하고 난 다음에 2단계 면접 최종 합격자를 가려야 되잖아요. 다 괜찮은데 만나보니 더 괜찮은 놈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친구를 뽑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면접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서류 기반 제시문. 이 서류 기반은 학생부 확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시문은 이제 자기소개서는 없으니까 제시문 기반은 문제 주고 문제 푸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행학습 영역평가라든지 모의 면접 시험이라고 또 홈페이지에 대학반에 있을 수 있어요. 보시고. 면접 기출 문제는 어떻든 간에 직접 경험해 보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로 해보고 난 다음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면접 대비하려면은 이 제시문 기반 면접은 이게 학과 공부의 학업 역량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부해야 되는 건데 이게 수업의 교과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이걸 내가 알고 있어도 말로 잘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발표가 잘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건 사실은 대충 알고 나면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있는 걸 내용으로 말해서 정리하는 게 힘들거든요. 특히 수학은 풀다가 막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경우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뭐 이런 경우도. 그래서 어떻든 내가 간단 명료하게 논리적으로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내가 풀어내는 걸 연습해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서류 기반 면접은요, 뭐 달달 외운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내용이든 간에 내가 한번 학생부에서 정리했던 내용들이 한번 정리가 돼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 자기소개서 기록은 지금 일부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카이스트 기업에 몇 개 있습니다. 몇 개 지금. 네. 특성화 대학에 있는. 근데 어떻든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는, 학생부의 내용들을 확인하는 이런 대학들의 경우에는 결국엔 달달 외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학생부에 있는 내용이나 내가 알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그냥 제대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더 내추럴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알고 있는 걸 그냥 외워서 답변하듯이 AI나 로봇이 얘기하던 대로 하면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기억 안 날 때는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라고 다시 한 번 더 질문해줘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거는. 네, 그래서 어떻든 뭐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만 훈련을 통해 가지고 내가 답변을 좀 자신 있게 하는 이런 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이었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어요? 감사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시가 남아있는데 수시나 정시를 다 통틀어서 어떤 전형 요소를 준비를 해서 내가 우리 아이가 대학에 갈 수 있을지를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3 아직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그죠? 남아있는 시간들을 좀 소중하게 효율성 있게 그리고 또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게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하셔서 다 합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